자, 아까 이어서 또 하도록 수업하겠습니다. 수업이 들만한가요? 아니면 뭐 좀 이상한가요? 자, 이것들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고. 이런 모임은요, 제자범죄 판례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기초를 잘 닦아야 한다. 그런 취지가 해서 강의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다시 페이지가 3 되겠습니다. 3.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어렵지 않고 수업 들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211조 아까 읽어봤었던 거죠. 그 다음에 몇 개 조문 나오는데, 자, 245조하고 246조를 묶자고요. 조문 두 개를 묶어요. 여러분들 들어봤을 텐데, 조문 두 가지 있죠? 245조하고, 그 다음에 246조 이렇게 있잖아요. 옆에 쓸까요? 시효 취득입니다. 자, 시효 취득이에요. 뭔가를 얻었다 이거죠. 얻었다. 내게 아닌데요. 내 것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내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남의 것이 내 것이 됐다. 이건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뭘 위해서? 바로 거래의 안전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떤 땅이 있는데 이것이 갑소유고요. 여기까지가 갑고고 거기까지가 을거거든. 근데 이제 얘가 하다 보니까 건물 줘서 이런 식으로 건물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자식이 이렇게 건물을 줘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하다가 한 20년 동안 살았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원래 이 땅은 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예요? 이제 가로놈이 요게 대해서 뭐 했다고요? 지금 나오는 시효로 취득했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죠. 이제부터는 을이 아니고 갑소유가 된다. 그런 거죠. 이상하죠? 이상해 보이지만 거래 안전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세한 것은 몰라도 되고요. 어쨌거나 그런 제도가 있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조문 두 가지가 있는데 245조는 부동산이죠. 부동산. 나와있죠. 그 타이틀에. 그 다음에 246조는 뭐가 보여? 동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동산. 기간 나와있죠. 20년, 10년, 10년, 5년 나와있는데 그런 것들 알아두면 좋아요. 이것도 있겠죠. 지금 시효로서 얻었다며. 그러니까 시효로서 없어지는 거. 소멸시효가 되겠습니다. 이런 제도도 있어요. 이건 반대겠죠.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권리를 잃어버린다 이겁니다. 한번 알아볼까? 상식적으로. 가벼운 놈이 있었는데 을한테 말이죠. 1억을 꼬줬다고. 1억을 꼬줬어요. 1억을 꼬줬다 이겁니다. 근데 가벼운 놈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꼬준 뒤부터 그냥 멍하니 11년 지난 겁니다. 멍하니 11년 경고했다고. 뭐예요? 이 권리는 이제 소멸된단 말이죠. 이거 바로 이런 제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공소시효도.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어때요? 시간 지나면 그 범인을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시간 지나면요, 권리가 없어지거나 또는 때에 따라서 권리가 이렇게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효란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자, 좋아. 그 다음에 중요한 조문이죠. 자, 별표 치겠습니다. 249조.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거죠? 249조. 바로 뭐예요? 선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판례 시험 안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둬야 돼. 먼저 복습할게, 아까 했던 거. 이 인도는 모두 4가지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어떤 게, 기억이 나죠? 자, 앞글자 쓰겠습니다. 앞글자 쓸게요. 다 까먹었지, 벌써? 그렇죠? 자, 현은 뭐예요? 현실의 인도라 그랬고, 간이 인도라고 했고요. 점유 개정이라 했고, 뭐였어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에 의한 인도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요걸 좀 우리가 봐야 된다고. 지금 나오는 거 있죠? 현실의 인도. 요거는 이게 바로 선의취득의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선의취득 있죠? 요게 되려면은요, 다른 것들은 좀 그렇고, 현실의 인도가 돼야지만 요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249조가 되는 건데, 한번 보자고. 평원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 나와있죠. 양수. 옆에 쓸게요. 현실 인도라고 쓰겠습니다. 현실 인도. 양수는요, 이 현실 인도가 된 겁니다. 여기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그러니까 뭔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밑줄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권자가 아닌 때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를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넘겨준 놈이 권리가 없어도 넘겨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예요. 역시 뭐 때문에? 거래 안전입니다. 그럴 때가 무지 많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말이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있다 합시다. 가버런 놈이 있었는데 을에게 책을 빌려주었어. 책을 빌려주었다고, 빌려주었어. 분명히 책은 소유권이 을이 아니고 갑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을이 팔아먹었어요. 을이란 놈이 병한테 팔아먹었다고. 을은 말이죠. 이 책을 팔 권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팔아먹었어. 그래서 이렇게 넘어왔다고. 현실적으로 인도가 된 겁니다. 그때 뭐예요? 병에게 과실이 없다 이겁니다. 그때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을에게 권리가 없어도 이 사람이 평온공헌하게 과실 없이 했잖아. 이때 이 사람은 즉시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이 선의 취득입니다. 이거 되려면요, 반드시 현실의 인도가 필요하다고 판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하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249조가 되겠습니다. 평온공헌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이놈이죠.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권자가 아닌 때에도 뭐 어쩐다고요? 즉시 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왜 강조하느냐? 밑에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밑에 관련 판례 보이시죠? 바로 꺽쇠 1번 되겠습니다. 타이틀 선의 취득 요건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1번. 동산 선의 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요, 밑줄 현실적 인도에 있어야 하고, 이거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밑줄 점유 계정에 의한 점유 취득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나와 있는 거죠. 뭐 다른 것도 몰라도 요거는 선의 취득의 요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자, 판례 2번 똑같습니다. 이거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2번은 별표. 이런 것들이 요즘에 시험에 뜨고 있어요. 뜨고 있는 거니까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따 또 설명할 텐데 지금은 이제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자, 보세요. 2번. 동산을 양도 담보로 증명하고 점유계정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역시 점유계정 방법으로 양도했습니다. 밑줄 제3자는 그 동산을 선의 취득할 수 없으므로, 왜? 둘 다 모두 이거였었던 거죠. 앞에 것도 요거였고 뒤에 것도 요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아닌 거니까 이때 뭐예요? 그 사람은 선의 취득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따 할 텐데 저한테 맨날 물어보거든. 물어보니까 지금 한번 합시다. 아예 합시다. 지금. 자, 보세요. 잘 봐. 갑이라는 놈이 있고요. 그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B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이제 돈을 꿔줬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꿔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쇄기가 있잖아. 인쇄기를 넘겼어요.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겼어요. 그래서 양도가 된 겁니다. 양도가 된 건데, 다만 그 목적이 거기에 대한 담보예요. 그러니까 인쇄기를 넘긴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담보로 넘긴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 부른다? 양도 담보라 불러요. 알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할까? 채권자가 있었는데 500만 원을 꿔주었고, 갑이라는 놈이 거기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그걸 넘겼는데요. 다만 갑이라는 놈이 현재 계속 점유한단 말이죠. 갑이 계속 점유한다. 이것이 아까 잠깐 나왔던 뭐였어요? 이거죠. 점유계정이에요. 바로 점유계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가 되겠죠? 어쩌거나 갑이라는 놈은 이거를 얘한테 넘겼으니까 갑은 무권리자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무권리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자, 이때 말이죠. 갑이라는 놈이 돈이 필요하잖아. 돈 필요하니까 똑같아, 이거. B에게 말이죠. 한 700만 원을 꾼 다음에 역시 그걸 넘겼어. B에게 역시 양도 담보로 넘긴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넘긴 다음에도 계속 얘가 점유하고 있다고. 갑이라는 놈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점유 계정하고 있다고요. 이때 B라는 놈은요, 그거에 대한 양도 담보권을 선의 취득할 수 있나? 선의 취득? 이게 되려면은요, 뭐가 필요했어요, 아까? 이거 필요하다며. 근데 이 케이스는요, 이게 현실적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점유 계정만 된 거 아닙니까? B가 여기에 대해 점유 계정이에요. 점유 계정만으로는 선의 취득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사람은 양도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무권리자, 또는 요건 바로 무효야, 무효. 알겠죠? 그런 판례인데, 알겠습니까? 이건 제가 이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씩 뭔가 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십니까? 더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박스 올라가셔가지고 그 주문 나와 있는데, 물건에 뭐 공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어렵지 않습니다. 포인트만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봐. 뭐 아시겠지만, 그 누구랑 같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공동 소유가 있고요. 뭐 공동으로 점유한다. 뭐 그것도 가능하죠. 자, 형법상 무조건이에요. 타인 소유로 간주합니다. 마찬가지, 무조건 타인의 점유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공동 소유 내지 공동 점유는요, 형법상 무조건 뭐예요? 타인 소유 또는 타인 점유로 무조건 간주가 돼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전부 다 뭐예요? 절도죄가 되거나 또는 횡령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거죠. 여러분들 그 공동 소유가 모두 세 가지가 있다고. 자, 민법상 공동으로 소유하더라 이거요.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공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합유라고 있나요? 총유라고 들어봤나요? 이런 게 있다고. 아이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냐? 그 주문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문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냥 한 가지만 하나만 쓸게요. 대표적으로. 262조가 공유고, 그 다음에 합유가 271조죠. 그 다음에 총유가 275조가 되겠습니다. 뭐, 뒤에 더 나오는데, 그냥 한 가지만 썼어요. 공유, 또 뭐가 있다? 합유가 있다. 또 뭐가 있다? 총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가장 쉬운 거죠, 이거. 뭐, 지분에 따라서 나눠가는 거. 지분 2분의 1, 뭐, 지분 2분의 1, 이런 식으로. 지분에 따라서 갖는 겁니다, 지분. 보자고. 자, 262조가 되겠습니다. 물건의 공유가 되겠습니다. 1항이에요. 물건이, 밑줄,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된 때는 뭐로 한다? 공유로 합니다. 자, 어렵지 않은 거죠? 공유하는 거. 공유한다. 지분 나와 있죠, 지분. 이런 식으로, 지분. 이거 한번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부록 있죠, 부록. 아까 등기부등본 나온 거 있잖아요. 보자고, 부록. 이거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하겠지만요. 지금은 공유만 좀 알아볼까? 자, 이 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이 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순위번호가 2번이고요. 오른쪽에 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보이죠? 공유자 나와 있죠, 공유자.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이름을 없애버린 거예요.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 때문에 이름을 삭제하고, 공유자 2명인데, 한 분이 2분의 1이고, 역시 또 한 분이 2분의 1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이죠. 이 어떤 건물, 부동산을 2분의 1 지무씩 뭐 한다? 공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유한다. 알겠죠? 그런 식이에요. 다시 앞으로 봅시다. 다시 저거 있죠? 페이지 3. 그러면 263조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 보시죠. 264조. 자, 공자는 다른 공자의 밑줄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 못합니다. 당연한 거죠, 이거. 만약 공유자가 그 공유물을 임의로 처분했다. 뭐예요? 횡령죄 또는 절도가 되는 겁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공유자 1인이 그 공유물을 임의로 팔아먹었다. 또는 어디 훔쳐왔다 말이죠. 절도, 횡령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좀 생소한 건데, 물건의 합유가 되겠습니다. 합유. 이런 말, 좀 이거 처음 들어보셨죠? 합유? 이것도 공동소유인데요. 자세히 필요 없는 거예요. 자세히 필요 없는 건데, 우리가 누구랑 동업한다 말이죠. 동업한다. 동업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바로 합유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합유가 나오게 되면 머릿속에 무조건 동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업이다. 중요한 거, 이거는. 왜? 판례가 있고 시험에 나온다는 거니까 중요하죠. 자, 271조가 되겠습니다. 물건의 합유. 이랑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서 수인이 조합체로서, 자, 조합체 밑줄. 조합체 보이죠? 밑줄 쳐봐. 동업 쓰겠습니다. 동업. 자, 조합 나왔다. 무조건 뭐가 떠올라야 돼? 예, 동업입니다. 조합체에서 물건을 수여한 때는요, 합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마찬가지 703조 보이죠? 자, 조합 나와 있잖아, 조합. 이 조합이 나와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조합이 뭐냐 말이죠. 무슨 노동조합. 이거 아니야, 이거. 농업협동조합.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건 법인이겠죠, 법인. 한 번 더 할까? 노동조합도 아니고, 농업협동조합도 그런 게 아니고, 이 조합 나오게 되면요, 머릿속에 이 동업, 요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요, 바로 동업만 한다, 이거. 동업 나오게 되면 합의가 된다는 거예요. 합의 이코로 공동소유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겠죠, 이거? 자, 보겠습니다. 703조가 되겠어요. 이랑.
조합원 2인 이상이 밑줄 상호 출자하여 돈을 서로 냈다는 거죠.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동업이죠.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704조가 되겠습니다.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밑줄 합유로 한다 이거죠. 당연하겠죠. 동업이니까 공동 소유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따라서 그 중에 한 명이 말이죠. 동업재산을 빼돌렸다 말이지. 당연히 횡령죄 또는 뭐 때에 따라서 뭐 절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요건 제가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릴게. 어쩌나 당연하겠죠. 같이 동업하는 거죠. 동업을 우리가 민법상 뭐라 부른다? 조합 부르고 조합 재산은요 이게 이렇게 공동 소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거. 그러면 좀 이상한 게 나오는데 바로 총유 보이죠 총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275조가 되겠습니다. 1항 밑줄 법인이 아닌 사단입니다. 자 법인이 아닌 사단은 사람의 집합이에요. 사단은 바로 사람의 그 집합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교회. 또 뭐가 있어요? 종중. 또 뭐가 있나요? 동창회. 그런 것들이에요. 교회라든가 종중, 동창회 대표적이죠. 그런 사단의 사원이 집합지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료한다 이겁니다. 뭐 자세는 몰라도 되는데 어쩌나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판례를 보겠습니다. 판례가 그 다음 페이지 보이잖아. 자, 페이지가 4가 되겠습니다. 4. 시험에 몇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꼭지 2번에 통틀어서 뭐요? 공동 소유가 되는 겁니다. 자, 1번이겠죠? 타인과 공동 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당연히 뭐요? 절도죄 개체가 된다 이거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절도가 되는 겁니다. 절도. 자, 2, 3, 4번인 건데, 2, 3, 4를 묶자고. 2, 3, 4번을 묶자고. 쓰겠습니다. 동업이죠, 동업. 동업이거든. 그러니까 횡령죄, 절도죄 다 되는 겁니다. 이것만 동업. 자, 보겠습니다. 판례 2번. 조합원. 조합원이 이것만 다르잖아, 이거. 요거. 동업자 중 한 명이 이 말이에요. 조합원 1인이 조합원의 공동주변에 속하는 합의의 물건을 다른 조합 순환 없이 단독으로 추구했다. 절도가 된다, 이 말씀이죠. 2번도 거의 똑같은 거, 3번 똑같은 거니까 그렇고, 4번 정보시험 잘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죠.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무슨 유?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 당연합니다. 따라서 밑줄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했다면은 밑줄 포인트입니다. 지분 비용계 없이 그죠? 지분 비용계 없이 밑줄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해서 횡령죄 주체를 부담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뭐 지분이 얼마냐 따지지 않는 겁니다. 지분이 반이었다. 지분이 뭐 3분의 2였다. 따지지 않고 횡령금액 전부에 대한 횡령죄가 주체가 지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 다음에 총이 나와 있죠? 아까 나왔던 교회가 들어간단 말이죠, 교회. 봅시다. 5번. 자, 교회에 있어서 그 재산은요, 특별한 특징 없는 한, 뭐예요? 그 교인 소속 교인들의 총회에 속한다는 것이고, 맞다는 거죠, 교회. 하나의 교회가 2개 이상은 분열되었습니다. 이때 뭐 한다고요? 밑에 두꺼운 것입니다. 밑줄. 교회 재산에 대한 다른 교파 교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교파의 지배에 옮기다 인식하여 이를 추구하였다. 절도가 된다는 거죠. 뭐 이것도 이거니까 역시 이것도 이거라며요. 이거니까 말이죠. 절도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좋아. 근데 이제 좀 다른 게 있다고. 그러니까 요거랑은 좀 다른 게 있다고. 다시 앞 페이지 갑시다. 앞 페이지. 자, 3페이지 그 조문에 어떤 게 남아 있었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지금 조합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조합은 우리가 분명히 동업이라고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갑과 을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근데 이제 요거랑 다른 게 뭐냐면 이런 조합이 나와요. 익명조합이 있습니다. 익명조합이에요. 요거는 동업이 아닌 겁니다. 그죠? 이거는 갑이 이거 동업인데 이건 단독 사업이에요. 단독 영업입니다. 다만 이제 의리한 놈이 이게 투자만 할 뿐이에요. 투자. 돈만 될 뿐이고요. 사실은 얘가 영업을 다 한다는 거죠. 즉, 요 케이스는 말이죠. 동업이 아니다는 말이죠. 요건 무슨 법에 나와 있다? 밑에 있는 상법에 나와 있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죠?
자, 페이지 3 맨 밑에 있는 그 조문 상법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별거 다 하죠, 이거. 보세요. 그 78조인데, 바로 익명조합 되겠습니다. 익명조합. 익명조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위해서 출자를 하고 이 말이겠죠. 그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면서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은 동업이 아니고 이 사람의 단독 영업일 뿐이고 다만 돈을 일부를 투자할 뿐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뭐예요? 단독 영업이니까 어떤 재산은요, 어떠한 재산은 그 사람의 단독 소유이지 이 사람의 소유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79조 보이시죠? 밑줄. 익명조합원 예죠.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은 뭐예요?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얘 겁니다. 얘 거야. 그러니까 돈이 얘 거니까 말이죠. 얘가 돈을 임의로 소비해도 횡령이 돼야 안 돼요. 횡령은 될 수 없다 이거죠. 왜? 이 돈을 얘다 말이지.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이잖아.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의리한 놈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을을 뭐라고요? 익명이다 이 말. 익명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익명조합인데 동업이 아니고 이 돈은 영업자 거니까 영업자 가라는 놈이 임의로 소비해도 횡령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 판례가 뒤에 있습니다. 자, 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꺽제 3번인 건데 이것은 바로 동업이 아닌 겁니다. 옆에 쓸게요. 꺽제 3번이죠. 자, 뭐요? 동업이 아니에요. 자, 판례 1번 이거죠. 이 바로 판례 1번입니다. 시험에 3번 나왔군요. 자, 그 판례 1번인 건데 그 맨 첫 페이지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밑줄. 영업자가 영업의 이익금을 함부로 자기 용도에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없다고 제가 했잖아요. 이 돈은 얘 거니까 말이죠. 얘 게 아니니까 임의로 소비해도 횡령은 될 수 없다. 시험에 3번 나왔는데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더 잘 나오더라. 바로 그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동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포인트가 동업인가 또는 동업이 아닌가.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의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가맹점, 무슨 뭐 프랜차이즈 들어보셨죠? 프랜차이즈. 이게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GS 뭐 많이 있어요. 뭐 미니스탑 나와 있겠고 아주 많겠죠. 이거 많은데 가맹점이 있게 있잖아. 가맹점 이런 식으로 무지 많겠죠. 뭐 전국에 한 5만 개가 있다 합시다. 5만 개. 이때 이 본사하고요, 이 가맹점이 과연 그 동업이냐 말이죠. 어딜 봐도 또 우리 플레이할 때 동업 관계가 아니고 그냥 별개의 저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돈 벌었어. 그 다음에 번 돈은요, 당연히 단독 소유입니다. 단독 소유. 그래서 이 가맹점 주가 자기가 번 돈을 임의로 소비해도 횡령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로얄티, 무슨 재료비, 로얄티 그런 것들을 줘야 되지만 그런 것들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불가하니까 이 사람이 주지 않고 임의로 소비했다더라도 횡령은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삐라는 거예요. 지금 판례가 그렇게 봐요. 자, 어쨌거나 그 동업이 아니다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판례 2번.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시험 문제에 뭐 가맹점 계약 같은 말로 나옵니다. 기본서 경우는요, 밑줄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 다른 말로 동업이 아니라는 거죠.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 기간 동안에 계속적인 물품 공급 계약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말이죠. 자, 그 다음 줄이겠죠. 밑줄 가맹점 계약을 동업 계약 관계로 볼 수 없고 포인트예요. 알겠죠? 뭐 쭉 나가서 가맹점주들이 그 본사에 돈 주지 않고 어떤 돈을 썼다 하더라도 그것은 민법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이고 횡령은 될 수 없다 했습니다. 자, 알 수가 있겠습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 자, 지금까지가 이제 그 어떤 점유권과 소유권 배웠고, 그 다음에 그 제한물권 중 용의물권 나오잖아요. 자, 3번인 건데, 이런 것들은 되게 쉬워요. 뭐, 그냥 대충 어떤 건지만 알면 됩니다. 이름만 대충 기억하면 돼. 자, 가로 1번 전세권이 나와 있죠? 자, 전세 들어간다. 뭐 아시겠죠?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3조 1항이에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밑줄, 부동산. 뭐 그것을 점유하고 부동산의 용도조차 뭐 사용 수익한다. 쭉쭉 나오잖아.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전체 들어간다. 알겠죠? 무슨 말인가? 자, 지나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 2번, 3번은 뭐 이름만 간단히 봅시다. 자, 2번 지상권이고 3번은 지역권이죠. 둘 다 모두 권리 대상이 땅 되겠습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한다. 그런 개념이죠. 어떤 뭐 때문에. 자, 279조가 되겠습니다. 자, 지상권자는 타인의 밑줄. 토지. 자,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물론 돈 줘야겠죠. 그다음 지역권 되겠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권리죠. 이런 권리는 저는 못 봤어요. 실제로 못 봤습니다. 민법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밑줄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는 건데 뭐 자세한 것은 절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름만 기억하면 돼, 대충. 그러면 제한물권 중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중요하니까 잘 봐야겠죠. 담보 없이 돈 꾸주지 않죠. 은행 가서 돈 꿔봐요. 돈 안 꿔줍니다. 담보 같은 게 필요하죠. 그렇죠? 담보인데 이게 일단 세 가지가 있어. 유치권, 질권, 또 뭐가 있다? 저작권이 있다는 거죠. 좀 더 중요하니까 잘 봐야겠습니다. 유치권, 질권, 마지막 저당권 되겠습니다. 유치권이죠. 자, 보겠습니다. 유치권. 자, 320조가 되겠습니다. 1항이에요. 자, 밑줄. 타인의 물건이죠. 물건이니까 여기는 동산과 부동산이 다 포함됩니다. 즉, 동산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도 유치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에 있는 경우에는 자, 변제를 할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물건을 잡아가두는 거죠. 물건을 잡아가두는 거예요. 안 줘 물건을. 유치권 되겠습니다. 물건을 잡아가둔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케이스가 몇 개 있는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가벼움이 있는데, 휴대폰이 지금 망가져가지고, 이 수리업체. 휴대폰을 갖다 주었어요. 휴대폰을. 그래서 수리비가 10만원 나왔다고. 10만원. 분명히 휴대폰 때문에 생긴 채권 채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맡겼잖아요. 10만원인데, 가벼움이 있었는데, 이 휴대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10만원을 수리업체에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리업체는요, 10만원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뭐예요? 휴대폰을 갖고 있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유치권이에요. 그쵸? 한 번 더 할게. 이 채권은요, 휴대폰 때문에 생긴 채권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때 갑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휴대폰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얘한테 10만원 줘야 되겠죠? 이 사람은요, 10만원 받기 전까지는 절대 뭐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갖고 있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유치권 되겠습니다. 유치권.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돈 안 갚았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막 난리네. 가리라는 놈이 있었는데 10만원 안 갚았다고. 어떡하죠? 어떡한다고? 이거를 경매에 붙일 수 있어요. 경매에. 밥하고기를 봐봐요. 320조 1항입니다. 유치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나옵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는 드물겠지만요. 법적으로 얼마인지 뭐예요? 그 사람은 경매에 붙일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뭐 그런 경우는 드물겠죠. 분명 유치권은요. 이 동산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건축업자가 있어요. 건축업자. 이 사람은 이제 의뢰한 거예요. 의뢰. 이 사람은 건축주라 할까? 그래서 이제 건축업자가 이 건물을 공사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공사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한 10억 들었어. 10억. 그죠? 10억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 말이죠. 얘한테 10억을 줘야지만 이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채권 이거를. 그래서 이 사람은 10억을 줘야지만 이제 이게 내게 되는데 10억 안 줘요. 10억 안 준다고. 이때 뭐 한다? 이 건축업자는요, 이것을 유치할 수 있다고. 이 건물을 통째로 유치합니다. 유치권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떤 플래카드를 이제 갖다 붙입니다. 플래카드. 그래서 이거 들어봤나, 여러분들? 이렇게 플래카드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런 말 써요. 유치권, 행사, 이런 말 쓰거든. 플래카드. 그래서 이게 붙어 있잖아요. 어쩌나 말이죠. 이게 붙어 있으면 얘는 여기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려면은 10억을 줘야 돼.
만약에 이 사람이 끝까지 10억 안 줬어. 똑같은 거죠. 이거 팔아요. 이 경매 붙여가지고 경매에서 나온 돈을 얘가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담보와 담보. 알겠죠? 바로 그 판례가 이제 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시험에 정보 잘 나오잖아요. 약간 애매하게 있으니까 그 판례 두 가지를 암기합시다. 자, 이런 케이스에서 봅시다. 아까 채권이 10억이었었죠? 10억. 근데 이 자식이 뻥튀기 하는 거야, 뻥튀기. 경매를 청구하는데요. 나는 채권이 30억이다 라고 뻥튀기 했어. 그래서 이 부풀린 그 공사 가액 가지고 이렇게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했다고. 자, 플레이할 때 무슨 범죄 된다? 소송 사기 미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그 2번은 약간 애매하게 있는데 2번은 뭐예요? 단순한 뭡니까? 단순한 유치권 허위 신고가 되겠습니다. 다르죠? 위에 것은 경매 신청, 경매. 그것은 그냥 신고만 한 거거든요. 이건 플레이할 때 단순한 예비다 봐요, 예비. 요거는 실행에 착수가 되는 거지만 이건 예비다 보고 있는데 약간 애매한 게 있으니까 그 암기가 되면 좋아요. 그죠? 자, 봅시다. 플레이 1번이에요. 자, 글씨 두꺼운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자, 밑줄. 피담보 채권이 공사대금 채권을, 뭐 이런 식이죠, 지금. 알겠죠? 밑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밑줄.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했습니다. 포인트, 이거요. 경매 신청. 알겠죠? 쭉 나가서 뭐하다? 소송사기에 실행에 착수를 한 것에 해당한다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가 쉬운데, 요건 애매한 게 있거든. 암기하자고. 단순한 유치권 허위 신고는 예비에 불과하다 본 것 같아요. 실행에 착수를 볼 수 없다 봐요, 이거. 그쵸? 그래서, 플레이 2번인 건데 밑에 줄 내겠습니다. 맨 아래 줄이에요. 밑줄.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더라도 이를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로 볼 수 없다 나와 있는데 조금 애매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암기가 편할지 몰라. 깊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렇게 이제 알아봤습니다. 유치권 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질권이죠, 질권. 질권. 인질을 잡는다, 인질. 뭐 그런 개념이죠, 인질. 인질 뭔지 알죠? 인질 모르고. 돈 안 주면은 사람 풀어주지 않죠. 인질 강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 질. 역시 담보란 얘기죠. 객체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동산이 있고 또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329조예요. 자, 타이틀의 분명히 동산 질권 내용이지 않습니까? 밑줄. 동산 질권자. 동산이에요. 근데 또 있어. 그 밑에 요 세모 표시 보이죠? 세모 밑에 보이죠? 바로 345조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 질권 목적이 권리입니다. 자, 질권은 재산권, 권리. 어떤 권리를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권은요, 동산 질권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권리 질권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있어요. 깊게는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 보면 됩니다. 자, 329조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죠. 동산 질권자는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증거한 동산이죠,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근데 그 술집에 들어갔는데 술값이 없어, 술값이. 그러니까 지갑도 없고요. 이거 뭐 큰일 났어요, 이거. 생판 모르는 집이거든. 이거 어떡합니까? 술집 주인이 가라 그럽니까? 뭘 달라 그래요? 뭘 달라 그러죠? 이거 핸드폰 달라 그래, 핸드폰. 그래서 핸드폰을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질권. 술값을 안 갚잖아요. 휴대폰을 못 찾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 담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끝까지 술값을 안 갚았어. 끝까지 술값을 안 갚잖아요. 이때 뭐 한다고? 우리 술집 주인은요, 그것을 경매로 붙여서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술값 채권을 충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지금. 알겠죠? 나머지 건 뭐 쭉 보면 됩니다. 자, 한 가지만 읽어볼게요. 바로 338조 1항이 되겠습니다. 338 1항이에요. 밑줄. 질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기에 받기 위해서 질문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질물. 이런 것들이에요. 인질, 이런 질물. 술집에 맡긴 휴대폰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마침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떡합니까? 이거 맡기는 게, 이거 맡기면 그래도 좀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당장 말이죠.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이게 사람이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살다 보게 되면은. 슬기롭게 대처를 하기 바랍니다. 이걸로. 민증? 안 봐줘. 민증 같은 거 안 봐줍니다. 휴대폰이 강력하죠? 여치를 인질로 잡아요? 그래서 술집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거든요. 한 30만원 나왔는데, 여친을 인질로 맡길 수 있나요? 너, 여기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거. 민법적으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법적으로 무효죠. 여친이 지금 물건이야? 동사냐, 이거? 권리야? 법적으로 무효인데, 무효 아닌가? 글쎄, 무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 판단은 무효처럼 보이거든요. 자, 이제 걸레 플레이가 있는데, 욕심 잘 나오네요. 아주 잘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봤던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 예금 통장에 질권을 설정했거든. 위에서 봤었죠. 이 질권은 동산 또는 권리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예금 통장. 또 권리도 그 질권 대상 된단 말이죠. A 회사가 있습니다. 그 대표란 놈이 있는데 바로 갑이에요. 자신의 그 개인적인 그 채권자. 이 담보 목적으로 말이죠. 회사 통장이에요. 회사 통장. 회사 통장인데 거기다가 이제 질권을 설정했다고. 질권. 그래서 질권 설정했다. 질권자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 알겠죠? 일단 요 순간에 뭐예요? 그 사람은 자기는 이익 보고 그것 때문에 이 회사는 손해봤잖아. 바로 배임 기수예요. 배임 기수. 알겠죠? 이때 말했죠. 나중에 그 사람이 얘 사람 승낙받고 거기에서 현금을 인출했어. 인출. 우리 플레이할 때 이것은 바로 별도의 횡령이 된다. 별도의 횡령이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바로 불가발적 사후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런 플레이인데 시험에 정말 아주 잘 나오죠, 이거. 그죠? 자, 워낙 잘 나오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6이죠.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갑이 자신의 그 채권자 을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 포인트 미출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거예요. 바로 권리질권이고 그 단계에서 배임은 된 겁니다. 배임 기수야, 배임 기수.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 우리 피고인 갑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회사 자금 전액을 인출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횡령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요 단계에서 여 전체에 대해서 이미 어떤 범죄가 된 거거든요. 여기는 돈을 뺀 것은 뭐 별로 의미가 없고 배임만 될 뿐이고 횡령은 될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좀 더 중요하더라. 바로 저당권 되겠습니다. 요건 좀 더 중요한 거니까 잡아야 됩니다. 자, 저당권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저당권. 이거 중요하죠. 자, 이제 민법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저당권 있잖아요. 자, 3번 요 저당권인데 타이틀 옆에 쓰겠습니다. 가치의 일부 요 말을 쓰시고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치의 일부. 저당권 뭐 어쩐다? 가치의 일부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수업 들으면 알겠죠? 자, 가치 일부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저당권인 건데 보자고. 자, 356조가 되겠습니다.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조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뭐예요? 미줄. 부동산에 대하여. 그렇지, 부동산.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 있다는 거죠. 뭐 다른 건 비슷하죠. 뭐 질권, 무슨 유치권 비슷합니다. 다만 이것은 그 객체가 부동산이고요. 근데 비슷한 게 나오는데 뭐 근저당 나옵니다. 근저당.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이란 말을 쓰잖아. 앞에는 근저당 쓰거든. 요거는 이제 뿌리 근자예요. 뿌리 근자. 그러니까 요거는 고정된 거. 고정. 요거는 유동적입니다. 이렇게 유동적인 거.
유동적인 거, 포괄적인 그런 저당권이에요. 뭐 잘은 몰라도 그냥 대충 뭐 그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돼요. 일반 저당과 근저당 되겠습니다. 이런 뿌리 근자를 쓰죠. 제가 바로 윤경근 아닙니까? 나온 김에 한번 해보자고. 뿌리 근자. 자, 357조가 되겠습니다. 밑에 거죠? 이랑. 저당권은 그 담보할 밑줄,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채권 최고액 되겠습니다. 만 정하고, 채무 쪽을 장래 보유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후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요. 뭐 자세히 몰라도 돼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포괄적이고 좀 유동적이다. 그런 저당으로 보면 됩니다. 아까 봤었던 이 질권 똑같아. 질권. 뭐가 있겠어요? 근질권. 이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질, 근질. 저당, 근저당 다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판례가 나와요. 근질 나옵니다.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밑에 363조 보겠습니다. 363에요. 채무자가 돈 안 갚잖아요. 자, 봅시다. 자, 1항이에요.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저당물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안 갚을 수가 없다고. 따라서 저당권이 당연히 채권에 대한 담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요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거 있죠? 그 수업자료 부록. 요거 등기부등본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등본 중에서 그렇죠.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거든. 3페이지 나와 있어요. 아, 정말 수업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분이 대한민국에 몇 명 있는지 많이 있나요? 많이 있나? 괜히. 자, 3페이지 보시면요. 중간 단계에서 저거 보이죠? 을구 보이죠? 을구. 자, 한 가지 봅시다. 맨 처음 나오고 싶어도 근저당권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근저당권이에요. 자, 맨 오른쪽 칸이겠죠? 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입니다. 바로 채권 최고액, 의미가 있죠? 채권 최고액 되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지? 5억 2천만 원인가? 대충. 그 다음에 채무자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이름을 빼버렸어요. 뭐, 채무자 아무개, 아산시 용화동, 그 사람이 주소입니다. 근저당권자, 있겠죠. 무슨 은행, 또는 뭐 아무개 있을 거예요. 좀 나가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지금 찍찍 거뒀잖아. 나중에 돈을 갚았으니까 그것을 없애버렸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채무자가 돈 안 갚아요. 이때 뭐 한다? 이것을 가지고 뭐 준다고요? 경매에 붙여가지고 팔았잖아. 그 중에서 일부를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저당권이에요. 봐봐.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거든, 건물이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갑거예요, 갑거.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에는 소유권자가 이제 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이 이제 KB은행으로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제 돈을 꿨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현재 시가가 10억이에요, 10억. 근데 은행이 말이죠. 이것을 보고 10억 다 해줍니까? 10억 100%다 대출해줘요? 안 그래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좀 이거보단 좀 적게 해주거든. 그래서 뭐 잘해줘봤자 뭐 한 70, 80% 해줘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은행이 말이죠. 이걸 평가한 다음에, 본 다음에 이 은행이 이제 국민은행이 갑에 대해서 뭐 한 7억을 해줬다 합시다. 7억. 알겠죠? 여기 뭐가 들어간다? 아까 나왔었죠. 채권 최고액 되겠습니다. 7억이야, 7억.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이 KB국민은행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잘 봐. 바로 채권 최고액 되겠습니다. 이 바로 뭐냐면요. 이거를 나중에 경매 넘기잖아, 경매. 넘길 때, 은행은요, 채권 최고액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채권 최고액만. 그죠? 만약 실제로, 은행 걔에 대해서 한 20억 꿔줬어, 20억. 이것저것 플러스 해가지고. 그래서, 비록 20억을 꿔줬다 하더라도, 뭐예요? 여기서는 은행에게 채권 최고액 7억만 주면 된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건물은요, 은행에 대해서 요것이 아니고, 실제 꽂은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채권 최고액만 걔한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 건물은 역할이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야.
어쨌거나 이제 됐는데, 변제기가 경과도록 가비란 놈이 돈을 당연히 안 갚잖아요. 안 갚는다고. 이때 뭐 한다? 은행은요, 이거 가지고 경매에 들어가죠. 경매에 들어갔을 때 돈이 나올 거 아니야. 요 중에서 채권 최후액 7억을 먼저 가져간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저당권 되겠습니다. 좋아. 그럼 보세요. 이 저당권자는요, 이 시가 100% 안 줍니다. 절대로 그 시가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 저당권은요, 이 건물의 전부를 해먹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가치의 일부를 이제 쓰는 거예요, 지금. 한번 더 할게. 보통 이 저당권자는요, 이 건물의 100%를 해먹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시가 10억 중에서 7억만 가져간다고. 그래서 저당권은요, 보통은 이제 그 가치의 일부만 해먹는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그 뒤에 빨리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 거죠. 7페이지 되겠습니다. 아, 지금 잘 나오죠, 이거. 요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요 채권 최고액과, 그 다음에 그 저당권은요, 이거다 말이죠. 그래서 자, 시험 잘 나오는데 한번 보자고. 아주 유명한 판례고요. 또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종중회의가 있었는데 그 총무가 말이죠. 종중 재산을 팔아먹었다는 거죠. 범죄가 뭐냐? 횡령죄 된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어떤 그 종중이 있다고. 종중이 있었는데 종중 회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갑이란 놈한테 어떤 그 땅도 있었고 건물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얘한테 뭐였죠? 명의신탁 했습니다.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명의신탁. 그래서 등기부에는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등기부에는 그 소유권자가 갑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으로부터 말이에요. 은행으로부터 이렇게 저당권을 받으면서 원래 이게 10억 됩니다. 10억. 저당권은 분명히 다 해주지 않고 한 6억만 해줬다 합시다. 6억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미 횡령이 된 거예요, 지금. 자, 어때요? 6억에 대해서 횡령이 됐어도 남은 가치가 있습니까? 남은 가치가 없나요? 여전히 여기서 이것을 뺀 남은 가치가 있잖아. 4억이 남았잖아요. 알겠죠? 나중에 말이죠. 이 가버런 놈이 저당을 잡힌 후에 통째로 이거를 말이죠. 팔았다고. 누구한테 팔았을 때 6억을 제외한 나머지 4억에 대해서 또다시 뭐예요? 또다시 횡령 범죄가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한 번 더 할게. 원래 이게 100% 가치를 가진 그 부동산인데 처음에 근저당권으로서 6억을 했잖아요. 여전히 4억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에 이렇게 해먹고 횡령, 나중에 이걸 또 해먹었습니다. 역시 뭐가 돼요? 또다시 횡령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알겠죠? 자, 워낙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판례 1번이겠죠? 자,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의 밑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유함으로써 자, 옆에 쓰겠습니다. 가치의 일부예요. 저는 뭐 제 말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일당년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밑줄 그 후에 해당 부동산을 뭐 했어요? 매각함으로써 매각. 처음에 해먹었어요. 나중에 통째로 팔아먹었잖아. 요게 대한 또 저걸 침해한 거예요. 그랬을 때 좀 뭐예요? 좀 넣어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판례 2번도 시험에 어딘가 나왔을 텐데 그 표시가 안 되어 있네. 이것도 의미 있습니다. 판례 2번인 건데 아까 봤었던 거죠. 바로 채권 최고액 되겠습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거야. 자, 이럴 수가 있어요. 보세요. 잘 봐. 갈라돔이 있었는데 저거예요. 어떤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 그래서 갑이 있었는데 이걸 기망해서 이 건물을 부동산을 편취합니다. 편취했어요. 그쵸? 싸바싸바 해가지고 말이죠. 을이 속아가지고 건물을 갑에게 넘겼단 말이지. 문제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똑같아 이거. 이게 시가 10억이야 시가. 그래서 이제 등기부에 나오는데요. 원래는 그 소유권자가 을이었다가 지금은 갑으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문제 뭐냐면 여기에 저당권 걸려있고 저당권이 걸려있는데 저당권 채권 최고액 쓰겠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한 4억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4억. 했을 때
가른 놈이 이 건물을 을로부터 편취했지 않습니까? 편취한 이득액, 이게 문제야. 이득액이 10억입니까? 아니면 10억에서 요거를 뺀 6억입니까? 이제 알 수 있겠죠? 정답은 여기서 이거를 뺀 6억 원이 뭐예요? 그 편취한 그 이득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요 채권 최고액만큼 뭡니까? 이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만큼은요, 이 건물에서 이만큼 날아갔단 말이죠, 가치가. 따라서 얘가 을로부터 편취한 것은 시가에서 이것을 뺀 나머지 6억만이다 이거예요. 이런 취지에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판례 2번인 건데 뭐 다른 것들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자, 이 포인트만 정리해 봅시다. 위에서 두 번째 줄 그 중간쯤 보이시죠? 밑줄 부동산 등의 시가 상당액에서 포인트입니다. 밑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그죠? 나머지 안 봐도 됩니다. 한번 보지 마시고 이런 케이스는요. 그 시가에서 말이죠. 근저당권에 설정된 채권 최고액을 뺀 나머지가 이제 편취할 액수다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아이고, 이거 시간이 뭐 금방 지나가는데 앞으로 1시간만 더 하면 말이죠. 끝낼 수 있거든요. 자,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쉬었다가 다시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